그림은 말없는 시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는 역사가 된다. 아주 독특한 미학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판화들. 이 판화들의 배경은 해룡장성 일대 황무지 북대황이다. 한때 2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는 북대황 판화가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삶과 노동을 판화에 담았다. 그래서 북대황 판화에는 북대황의 역사, 나아가 중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창, 북대황은 오늘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이다. 몇 시간씩 차로 달려도 보이는 것은 오로지 지평선뿐이다. 중국 동북부 해룡장성의 넓은 평야. 남한 땅의 1.5배에 이르는 이 거대한 삼강평원 일대를 일컬어 북대황이라 한다. 거대한 땅덩어리만큼이나 중국은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점점 자본주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중국의 대도시들과는 달리 이곳은 5, 60년대 우리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10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기계로 끝내지 못한 마무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다. 이제는 중국의 곡식 창고로 탈바꿈해 북쪽의 거대한 창고 북대창이라 불리지만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북대황이라는 이름 그대로 북쪽의 큰 황무지였다. 잠시 일손을 놓고 우리식 새참을 먹고 있는 한 농부 일행을 만난다. 여기 그 식구들이 해요 전부? 你们是全是一家人吗？不是就几乎差不多， 여기는 들이 넓어서 그렇게 같이 하셔야 되겠어요. 한국은 많이 가물었거든요. 今年这嘎吧整个都挺好，你看黄豆、苞米都挺好，都挺大，苞米就是都挺丰收，今年这块挺丰收。 여기 땅이 좋은가 봐요. 그 옥수수가 굉장히 좋네요. 这土质好，这嘎就是一般的地方就是没有这嘎土质好，这嘎你看苞米、黄豆、现在都挺好，年年这嘎一般年年都行。 그리고 어떤 비료 줘요?哎，过来喝一口，你别那个照了，管照了。 大哥紧着给酒，一会儿灌趴下怎么样？ 술고라는 인정이 남아있는 북대황의 농촌마을. 그러나 비료가 없어도 곡식이 자란다는 이곳은 중국 최대의 농업지역으로 농사를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세계를 향해 준비되고 있는 중국의 농촌. 수확이 끝난 북대황의 들판에서도 이들의 엄청난 경쟁력이 느껴진다. 여기는 하얼빈이 멀지 않은 농촌 마을이다. 가난해 보이는 이 평범한 농가를 만드느라 중국 북대양의 개척민들이 흘렸던 땀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후예들이다. 북대황의 아들 손자들이겠지. 사탕물을 가득 실은 채 꼬리꼬리를 물고 줄지어 지나가는 트럭의 행렬. 이 땅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거대한 삼강평원은 이제 중국 최대 양식 생산기지다.
또 중국의 가능성과 미래를 담고 있는 풍요의 상징이 되고 있다.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땅.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이 일대를 불모의 땅 황무지로 여겼었다. 중국이 이 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였다. 북대왕 개간의 중심지였던 856 농장. 일개 농장이라고는 하지만은 홍콩만한 크기다. 황무지에 이주한 초기 이주민들이 대를 이으며 정착했고 최근 들어 찾아드는 이주민들도 많아져 더욱 규모가 커졌다. 이념이 다르고 의식이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다. 시장도 돈도 이제는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아닌가. 856 농장의 아침. 시장 한켠에선 춥고 거친 불모의 땅에서 삶을 일궈낸 사람들의 강한 생활의 채취가 배어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목적으로 인적조차 없던 이곳에 집단적이고 정책적인 대이주를 감행했다. 1947년 퇴역 군인들이 처음 들어온 후 1955년에 10만 명의 전업 군인들이 북대왕으로 투입됐다.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중국 인민지원군 부대 중 일부도 휴전 후 북대왕으로 향했다. 58년에 지구에 도전하고 황야를 다스려 양식을 생산하자는 기치 아래 원시 상태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주가 시작됐다. 이 대담한 계획을 주도한 왕진 장군은 조국 건설에 이바지한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연설로 이주민들을 환영했다. 북대왕을 개간하기란 매우 고통스러운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14년간 점령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는 소련군에 의해 소멸됐으며 우리는 일본 강도 장개석 도당을 소멸시켰습니다. 이제 이곳은 인가가 없는 곳이 됐고 우리는 이곳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했습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는 자만이 영광을 맛볼 수 있듯이 영웅적인 인민해방군은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대왕의 황무지는 너무 넓었고 농기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직접 농기구를 끌기도 했다. 북대왕 개간은 말 그대로 삽으로 산을 떠서 옮기는 대역사였다. 我们是从部队来的，在北京，到这里呢，这个都是响应这个党的号召，要开发北大荒。原来北大荒是这个没有人烟的，我们来以后呢，在这里开发的。所以我们在这里一直都很留恋这个，都喜欢这个地方。这个这是我保留起来的。 당신 하나들인가요? 哎，我挺欣赏这个，这是我们垦区，垦区就是我们农垦系统的。 북대왕 초기의 개척 과정은 당시 농장에 소속돼 있던 판화가들의 그림 속에 잘 남아있다. 원시적이고 아름다운 북대왕의 자연과 황무지 개척에 뛰어든 사람들의 고된 일상, 그리고 헌신적인 노동.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판화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빼어난 북대양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판화였을까? 북대왕 개척사에서 판화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现在这里已经变了，这里是变成池塘了。原来从这里就可以直接走入的，那里呢就是那边那一侧就是画家们创作室，好多的版画家从这里创作了出很多的美好的作品。 당시 모습은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50여 년 전 시작돼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른바 북대양 판화의 산실인 것이다. 北大荒版画呢，作为一个集体呀、就是从这里开始的。原来呢，北大荒版画就办了好多的培训班，就在前面的那个教室，培养了许多青年的版画家，现在都有走上在国内啊占有一定的地位了。这个张清月搞油画的，这个张璐就端起他爸搞老版画家，这个曹梅，这个那些尹寿石，这个花果画挺有名的。这是老好，老好背着看不见。这是徐阶清，这张作良，这是农垦局领导。这样子，这是10万官兵嘛，不是58年到北大荒嘛，就开荒，开荒以后，农场总局就要宣传这10万官兵怎么在那开荒，怎么办农场。然后呢，宣传嘛，就用文艺来宣传的，一个是用文艺作品，还有就是比如作家写作。 还有就用画家画东西来反映这个10万官兵开发北大荒。然后局里这个决定以后，就叫张作良组织一批作者，美术作者。当时到北大荒那个美术作者比较多，有些从部队去的，部队有些搞文艺的，还有在北京去的那个右派搞文艺挺多，就把这些人集中一起。 북대왕에 처음 왔을 땐 그도 젊고 용맹한 사회주의 전사였다. 낮에는 보통 농민들과 똑같이 판화가들도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북대왕의 삶을 밤마다 목판에 옮기고 판화를 찍어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 현실 생활을 반영하고 표현하라고 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我在农场劳动的时候，我在生产队是一个农工，农工就在生产队什么活都干呢，你就是一个农民嘛，对吧？比如春天开荒，那你就跟拖拉机跑开荒去。然后夏天呢，比如没什么事了，就盖房子。我们刚去的都住帐篷，没有房住。第2年呢，就上伐木，伐木回来盖房子，盖房子就有房住。我干的活挺多。 开荒，对不对？盖房子，养猪，还磨个豆腐，还到那个山里啊，就秋天呐、秋天那个农闲了，收获完以后吧，秋天那个北大荒那山林呐、那野果特别多，然后呢队里就组织我们到那采野果，完了野果采完上胶做酒啊，对不对？山葡萄、山丁子这些东西，那时候的山林挺野啊，那野兽特别多，挺危险。就在农场什么活都干，什么活都干。完一会儿我可以照那个原作去那边看一看。 이런 장면이 실제로 있었어요. 고생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판화가들이 직접 체험한 생활들은
창작의 원천이었다. 就是开荒的时候啊，拖拉机收，一直夜间开荒，因为昼夜不停地开荒。开荒拖拉机收就发现前面有黑熊，在挡住不让它开，因为原先是黑熊的家乡，是那个。 이거는 원래 그 곰의 고향인데요. 또 개발하면서 已经被拖拉机压死以后，它因为还生命没有结束之前，它还给拖拉机搏斗，爬到那里已经流尽了最后一滴血。这幅画呢，实际上它那个来源就是。 황무지의 삶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그림들은 당시 27살이었던 차오메이의 작품으로 북대항 농장의 나무 침대 위에서 탄생했다. 어떤 생각이 선생님을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 조건에서도 일하실 수 있게 했을까요? 这个有两方面，一个就是我热爱美术，热爱版画；另外一个就是自己感受啊，想把这感受到的东西告诉别人。 이런 판화가들의 열정으로 원시적인 상태의 북대황의 자연과 개척민들의 삶, 그리고 건강한 노동이 판화로 옮겨졌다.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중국의 꿈이 고스란히 화폭에 그려졌다. 판화는 인민들의 삶을 담았고 북대항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판화를 통해 세계를 개조하고 있다는 긍지를 얻었다. 인민들의 노동을 독려하기 위해 거듭나던 북대왕 판화는 흑백 판화에서 점차 색깔이 들어간 채색 판화로 바뀌었다. 눈에 띄게 화려해진 판화는 중국 판화 미술의 획기적인 변화였고 사람들은 이런 판화를 좋아했다. 我再举个例子，就是我们在的时候啊，就第二届北大荒版哈，就展览以后啊，好像是轮展，是在外省展览，还有一个四川一个女的，一个可能是哪个学校学生女学生嘛，看到北大荒版画大受感动，就为这10万官兵啊开发北大荒那个事业啊感动以后啊，她写信想到北大荒来，给我们写信，然后这个女的真的来了，来吧，这个领导就叫我和老郝去接，到车站接她，也不认识她，就是受北大荒版画感染以后，就到北大荒来，参加这个开发北大荒这事业。 这是我，这张德良，这曹梅。 만들어진 판화는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돼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직접 농장을 돌아다니며 판화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북대황이 유명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这些反应也很大地鼓舞了这些作者的创作热情，也是整个垦区的普通的老百姓、普通的战士，农垦战士，也对北大荒版画产生了这个强烈的感情。 그런 북대왕 판화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차오메이의 작품 세계. 그가 27살의 북대왕에 자원했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작품 세계의 중심 모티브는 역시 북대황이다. 차오메이는 극도의 절제를 통해 또 다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대왕 판화를 통해 비로소 중국인들은 북대황이라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의 존재를 알게 됐고 황무지 개척에 힘쓴 사람들의 공로도 느끼게 됐다. 대형 서점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북대왕 판화가들의 판화집들. 우리가 중국을 경계해야 할 것은 아마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이런 문화적 힘일지도 모른다. 이런 북대왕 판화의 기원은 80년대 한국 민중미술운동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던 중국의 신흥 목판화 운동에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선화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철수. 그의 80년대 판화에 녹아있는 저항 정신과 힘은 중국 신흥 판화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중국 신흥 판화 운동의 시작은 30년대 초. 진보적인 청년 미술가들은 목판화를 통해 새로운 정신을 대중들에게 전파했다. 이 시기 판화에 반영된 것은 중국의 현실, 곧 인민들의 현실적인 삶이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생활을 묘사하고 민족적 재난과 항일 투쟁을 담았다. 그러나 판화에 나타난 중국 인민들은 굴욕적이고 침탈당하는 자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공으로 표현됐다. 그리고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 중심엔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 루쉔이 있었다. 판화 운동을 통해 대중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루쉔은 최초의 목판화 강습회를 개최했고 서구의 진보적인 판화를 소개했다. 젊은 목판 화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을 지도했다. 판화는 혁명의 시기에 쓰임이 많았다. 루쉔의 말처럼 아무리 바쁠지라도 순식간에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우매한 인민들을 위해 그림 읽기 형식으로 된 연속화들이 창작됐다. 일제수탈에 대한 민중 분기를 다룬 매염은 38장의 판화로 된 연속화로 글을 몰라도 그림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혁명의 효과적인 선전수단이었다. 예술이 직접 발언하던 때 판화는 정치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예술적인 무기였다. 바로 신흥 판화운동 1세대인 왕치. 그는 아직도 49년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통해 신중국을 설립할 때까지 혁명적 힘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 판화의 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为什么在抗战时期这个版画发展的这么快呢？一个重要的原因，就是这个时代的变化。 그 20世纪的版画发展的速度是非常快的。 20世
就是出版物、报纸、刊物都用木刻，因为当时制版很困难，这个物质条件很困难了。你油画、国画必须要做成新版，这不可能，因为这个材料没有新版，没有铜版，没有橡皮版，而木刻呢，刻出来之后啊，就可以用这个原版上印刷机。所以报纸、刊物都是用木刻的原版来印刷，所以这样的话，木刻就发展得很快。1930到1949，国统区木刻，另外还有，你看前面还有，更早，这幅啊这是当时我就住在这个附近，日本飞机来了，大家到防空洞里面躲起来了。 힘이 느껴지는 왕치의 선 굵은 흑백 판화들은 사회주의 미술의 목표를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大众化就是说是艺术作品必须要给大众接触，然后你才有创作的源泉，要表现大众的生活，表现大众的苦难。还有一个呢，你这个艺术作品是给大众看的，是吧？一个是表现他们，一个是你这个艺术作品是为他们欣赏。 대중과 분리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주의 미술. 바로 그런 신흥 판화 운동의 맥이 북대항 판화로 이어진 것이다. 지평선이 흔하게 보이는 북대왕이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 길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만났다. 길은 곧 변화를 의미하지. 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중국이 시작되겠지. 중국 동북부에 숨겨진 땅 북대황. 이곳은 천혜의 땅이다. 하늘을 나는 새도 물에 노는 물고기도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곳. 아직까지도 하늘을 볼 수 없이 울창한 원시 삼림이 있고 갈대가 바다처럼 펼쳐진 습지가 있는 곳. 말 그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곳이 바로 북대황이다. 이곳에선 인간과 노동, 삶과 예술, 그리고 이데올로기까지 그 어떤 것도 그저 자연에 속할 뿐이다. 이런 자연 속에서 생활한 북대황의 판화가들이 북대황의 자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판화의 소재로 삼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결국 북대황의 자연은 고스란히 북대황 판화에 반영됐다. 북대황 판화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화사하고 화려한 색상에 있는 듯합니다. 북대황의 황지를 다녀보면 그 사계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다채로운 색상이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대황 판화의 원천이라고 하는 자연이 북대황의 이 화려한 판화를 낳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미술적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과장과 대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과장과 대비가 넘쳐나는 북대황의 판화는 큰 것은 더 크게, 그리고 작은 것은 더 작게, 넓은 것은 더 광활하게, 깊은 것은 더 깊게 표현하는 그런 대비와 과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음악과 같은 북대황의 판화들은 그것만으로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이 있는 판화입니다.
취재팀이 지켜본 지난 1년. 북대왕의 사계는 인류가 이미 오래전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갉아먹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 그 자체였다. 계절에 따라서 가까워오는 풍경들이 다채로운 색채들로 어우러지는 북대왕에는 자연의 순리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북대왕 판화다. 북대왕의 초기 판화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했지만 북대왕 판화의 주류는 역시 자연이었다. 황무지에 뛰어든 인간과 그들의 노동을 그렸지만 결국 그것들도 대부분은 광활하고 아름다운 북대왕 자연의 일부였다. 그러나 어느 날 북대왕 판화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지 못하다며 비판을 받았고 하루아침에 타도의 대상이 됐다. 작품 활동도 금지됐다. 인간과 사회의 계절을 내세우며 극초화로 치달았던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술은 살아남을 수 없었고 북대왕 판화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 문혁계는 한 10년 동안 창작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那是因为我有一幅作品，就是这幅作品，是本来也是在文化大革命期间被否定的了，所以那个时候创作是北大化创作是否定的，但是这幅作品是被中央肯定的，中央肯定的，另外还要我重新刻了一张，这是72年的事情。 비판받았던 그림. 단순히 자연을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념의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是的，我们所有的稿画的文化大革命中间都受到批判，都受到批判，这所有人都受到批判。 그럼 그 당시에 문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판화는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那就是需要表现这个人，
人在大自然当中的那种战天斗地的豪迈的那种气势，实际上就是超乎了这种现实的可能那这个过分的夸大了人的作用因为那个时候恰恰是中国的毛泽东这个发动大跃进，所以那种情况下吧，就不应该直接描写自然，应该描写人。我们没描写人，我们感到大自然非常美，所以到了文化大革命像这一类作品呢，就自然的受到批判。 북대왕 판화가들 대부분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린 예술가가 됐다. 상처와 침묵의 세월이 흘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13억 중국인들을 오늘로 이끈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이 천명된 것은 78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였다. 문화혁명의 권력자가 죽자 예술가들에게도 다시 자유가 주어졌다. 문화혁명으로 창작 활동이 금지되거나 노동 현장으로 쫓겨갔던 미술인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미술 언어를 펼치기 시작했다. 문화혁명으로 숨죽여야 했던 북대왕 판화가 호베이는 대단한 변신을 한다. 붓은 꺾였지만 꺾이지 않고 있던 미술혼과 열정의 결과였다. 북대왕 초기에 기름기 많은 유인 판화에서 수채화톤의 수인 판화로의 변신. 주로 대자연의 서정을 표현하는 데 쓰였던 중국화의 수채화톤을 과감하게 판화에 적용한 것이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수인 판화는 보는 사람에게 서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준다. 이런 수인 판화는 북대왕 초기에 그려졌던 전투적인 유인 판화와는 형식이나 품격 면에서 아주 다르다. 그런 수인 판화의 완성된 경지에 이른 호베이의 작품 세계.中国的版画长期以来吧，它是一种政治工具，政治宣传工具，完全为这个共产党的宣传的、共产党的主张来服务的。这个是从这个建国初期一直到邓小平的政策，这个很长的一个历史时期中国的艺术家。 他就是很少有个人的创作上的选择，没有这样的选择空间，那么现在群众运动式的这种版画创作已经成为历史了，它已经不再成为一种新的时尚，现在的版画家，中国的版画家。 是由少数人
来从事很有个性的版画创作。我认为这个比较符合艺术创作的规律。这个，就说一个社会的精神的创造者、精神的生产者，应该是由少数人去完成。织衣服、种地、做粮食，那是多数人的，호베이의 판화는 단순한 자연묘사 이상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대자연에서 얻은 느낌을 최대한 확대시켜 보는 이에게 전달하는 호베이의 수인 판화 세계를 전문가들은 극단에 이른 경지라고 말한다. 호베이의 판화는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것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소비 욕구가 커진 결과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북대항 개간이 시작된 지 50여 년. 북대항의 진흙탕길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고 마을마다 양식 창고가 숲처럼 들어섰다. 북대항의 이름 그대로 북대창으로 바뀐 것이다. 우마차와 차가 공존하는 북대항을 가로지르는 검은 아스팔트 도로 위로 거세게 밀려오는 것은 자본이다. 그리고 자본의 맛을 알아버린 중국이 그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23년. 머리는 사회주의, 몸은 자본주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중국에는 지금 누군가의 표현처럼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중국이 있을 뿐이다. 이 밝은 불빛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뿐 아니라 마음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는 날로 세련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모든 점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고 음식은 패스트푸드를 필두로 점점 다양하고 세련된 먹을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련된 서비스에 익숙해진 중국인들은 잘 디자인된 옷과 세련된 화장으로 서구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선망하고 좋아하는 한 북대황의 판화 역시 그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대황의 젊은 판화가들은 이 변화와 발맞추어서 스스로의 판화가 과거의 북대황 판화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던 화원 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젊은 판화가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因为这个就是咱们国家从改革开放以后就已经打破了那种就是以纯粹的那种写实主义绘画为主那种。再说那个西方绘画已经涌入中国，你画家不可能就站在那么一条线上走。所以说，现在说抽象的、具象的、从百花齐放都得全面发展。 변화에 직면한 젊은 판화가들은 점점 개성에 뚜렷해지고 있고 북대항 판화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청년 작가 려천지. 北大荒版画1995年在香港举办了一个展览，当时香港的一个美术出版社出了几个宣传品，这一本挂历有12幅画，12个月有12幅画，这个台历，
当时就选了我5幅画，这是1995年。 젊은 판화가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그의 판화는 몽환적이고 낭만적이다. 대중적인 감각도 있다. 그러나 초기 북대양 판화가 가졌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대왕에서 자란 그는 고향의 자연이 주었던 풍요로움을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지만 그는 현실이 아닌 이상을 그린다. 油画咱们中国也有，但是油画并不是我们民族的，是我们舶来品，是我们这个学习外国的一个画法。我崇拜这个才。 성공한 화가로 고향을 찾은 그가 후배들에게 들려준 예술관은 오늘을 사는 중국의 젊은 세대를 다변하고 있다. 서구의 것에 대한 개방적인 세계관과 당당함으로 그는 곧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친화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를 비롯한 북대양 판화계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신생 부르주아지가 돼 있는 것일까? 社会发展的今天，部分艺术远离了人民、社会，尤其是生活，这是为什么呢？我回答啊，你必然，你活多大，你都要受社会影响多大。为什么有人说环境影响人？近朱者赤，近墨者黑。 성공한 젊은 판화가는 인민을 따라 배우라고 한 모택동의 교시보단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적응한 것 같았다. 내가 이번에 중국을 와보니까 이제 중국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자, 더 많은 돈을 벌자, 더 많이 즐기자 하는 식으로 전부들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중국의 그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런 데서 미술도 이제 경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 유충걸 씨는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이에요? 首先，画家他是社会中的一员，画家需要生活，需要呢完善自己的生活，那么他们需要钱。就是说，画家的作品本身也是商品，他这个作品走向市场是正常的，是可以理解的。画家们都想把自己的作品得到社会的认可，都需要社会来承认它，都需要观众来欣赏它、购買它，这是无可非议的，这是正确的。 돈 냄새 가득한 자본주의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는 북대황의 판화계. 시장으로 내몰린 판화가들 중에는 판화계를 떠나는 이도 적지 않다. 한때 촉망받는 판화가였던 좌오리춘의 정직한 그림. 그러나 좌오리춘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我想将来就是在，像它是这个北大荒那片土地啊，是非常宽阔的，非常委婉。它也随着它的文化，就是这个美术这个文化，它的将来发展还是宽阔，因为它只要有人的、有人生的，它就得有生活存在。但是这片北欧土地它是不能改变，它的说那个。 86년 붓을 꺾은 그는 현재 꽤 큰 규모의 정비 공장 사장이다. 다 고쳐가는 건가요? 이런 유혹은 지금도 북대양 판화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건 좀 신랄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대중 속으로라는 것이 좀 새로운 화두가 돼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여유 있는 일부 계층의 속으로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판화가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판화 시장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그 대중 속으로 다가가려는 판화가들의 노력이 좀 미흡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正像刚才记者先生所讲，确实是这样。这个原因刚才我也讲了，就是
现在有一种脱离生活、脱离社会、脱离大众，完全回到狭小的自我的这样一个艺术倾向。这个倾向呢，在我们中国美术界，当然不是主流，但是也还是有相当的影响，相当的影响。我认为呢，某种意义上也是受到西方现代主义、后现代主义的影响，这个所造成的一种不良的一种状况，尤其是青年一代的画家，这种因为他们的生活经历非常浅，对生活、对人生、对艺术、对传统缺乏认识，再加上受到西方的这种强调自我表现的思潮、艺术思想的影响，所以这种脱离社会、脱离大众的倾向，可以说还是相当严重的。 중국인들은 등을 좋아한다. 거리에는 흔히 등을 걸어서 축하의 마음을 알리지. 전통 의상도 전통 가옥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에선 벌써 서구적 현대가 있을 뿐이다. 아름다운 등은 어쩌면 옛 중국의 잔상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사이에 경험해왔던 사회적인 변화를 이 사회가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뒤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어쩌면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서 시행착오라고 여겨졌던 부분은 될 수만 있다면 겪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의 변화는 워낙 강하고 부정하기 어려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변화와 맞서야 하는 또 다른 싸움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젊은 판화가들의 의미 있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여체를 작품 속에 끌어들여 아주 독특한 그림 세계를 보여주는 장차오양. 북대양 개척에 참여한 노동자를 비너스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싶었다는 그의 판화 세계는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미학을 선사한다. 우리에겐 낯익은 풍경들을 담은 조선족 출신 판화가 황타이와의 판화들. 그가 판화에 주로 담는 소재는 북방의 인물들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 독특한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젊은 판화가들은 요즘 중국 사회가 당면해 있는 현실도 외면하지 않고 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을 담고 있는 그림들. 예전에 북대양 판화가 담고 있던 건강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회와 대중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 북대황. 그 속엔 중국의 미래가 있다. 앞 세대가 그랬듯이 북대양 판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역사이든 그 판화는 또다시 말없는 시가 되고 말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